일러스트레이터 기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벡터 기반의 그림을 주로 그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벡터 방식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로 만화, 일러스트레이션이죠. 캐릭터, 로고, 기업 제품 이런 것 등을 제작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실물을 상징적으로 디자인하여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인쇄를 주 목적으로 하는 작업입니다. 웹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로 보조적 기능입니다.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요, 이런 창이 하나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위에 보면은 모바일도 있고 웹도 있고 인쇄도 있습니다. 모바일을 클릭해 보면은 이게 휴대폰에 쓸 수 있는 그런 크기입니다. 그리고 아이폰 X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려오보면은 삼성 S8 규격에 맞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만들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웹에 가보시면은 자, 일반적으로는 이 일반에 선택되어 있습니다. 규격이 1366, 그 다음에 768 이렇게 픽셀로 되어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고도 여러 가지의 이런 형태의 규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하겠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은 이것을 기준으로 크기를 기준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쇄에 가면은 자, 인쇄의 크기들도 있죠. 이 레터는 미국식입니다. 미국의 펜지 규격에 맞춰져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쇄를 하려면 보통 많이 쓰는 이 A4 용기에 맞게끔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규격에 맞춰서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규격을 맞춰서 인쇄를 하면 된다. 그런 뜻이죠. 그 말고도 밑에 A3이라든지 B4, B4, B5 이런 규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인터넷에 올라가는 규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택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거기에 대해서 옵션들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무제라는 것은 여기서 작업을 할 때 자기가 여기다가 이름을 하나 적어 주시면은 나중에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할 때 어떤 창인지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을 하나 적어서 쉽게 파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택하면은 여기에 맞는 규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폭이 1366 픽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높이는 768 픽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것이 결국은 포토샵 같은 거라든지 이러면은 이것이 캔버스죠. 캔버스 규격인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크기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이것을 아트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트보드의 규격이 작업하는 규격이 이렇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고급 옵션을 클릭해 보면 더 많은 것들이 옵션이 있습니다.
RGB 색상으로 적혀 있죠. 이것은 내가 웨어블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RGB 색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쇄를 만일 한다 이러면은 이렇게 클릭해 보면 CMYK는 인쇄용입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인쇄용으로 간다. 그런데 이게 안 된다고 경고창이 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웹으로 가기 때문에 안 맞다 이런 뜻이죠. 색상이 안 맞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RGB를 선택해 줍니다. 그래야 웹으로 인터넷으로 갈 수 있다. 인터넷에 맞는 색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스크린이 72 ppi라고 적혀 있죠. 인치당 72 픽셀 점이 들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용은 72를 씁니다. 그 다음에 클릭을 더 해보면은 이렇게 300 ppi도 있고 150 ppi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쇄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쓰시면은 인터넷에서는 잘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스크린을 쓰시면 됩니다. 이 스크린은 결국 우리가 화면을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 옵션 밑에 보면은 추가 설정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면은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 이것은 앞에 있었던 옵션들을 다 한 번에 다 모아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RGB라든지 뭐 스크린 70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전부 다 이렇게 한 번에 다 해 놓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설정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쓰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서 만들기를 클릭하면은 여기에 맞는 규격의 문서가 열리게 됩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서 한번 해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창을 조금 올려보면은 이게 제작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작을 클릭해도 앞에 만들기 그 버튼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제작을 클릭합니다. 예, 그러면은 하얀 맨이 나타납니다. 이 하얀 맨이 작업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아트 보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화면에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저 위를 한번 쳐다보면은 63.66%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도 축소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때 나중에 100%를 해야 자기가 작업을 한 크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작업과 관련돼서 몇 가지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얀 면이 가득 들어차 있는데 이 면을 작업하기 좋게끔 좀 조절하는 기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을 위치가 맞게끔 이렇게 조정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여기 보면은 이 조절을 하는 스크롤 바가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당기고 내리면은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쪽은 여기서 이렇게 당기면은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좌우를 맞추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걸 클릭을 해서 꾹 누르면은 옆에 있는 도구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손 도구 있죠. 손 도구를 클릭을 해서 이것을 이렇게 당기면은 이렇게 당기거나 좌우로 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아트보드를 위치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크기를 다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전체 화면을 보기 위해서는 이것을 축소를 시켜서 볼 수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손툴 쪽에 꾹 누르면 오른쪽에 돋보기 도구가 있습니다. 이 줌 툴이죠. 줌 툴을 선택을 해서 가운데 동그란 거 가운데에 십자가 형태로 붙어 있죠. 이것이 확대를 시키는 기능입니다. 이걸 클릭하면 점점 더 클릭할수록 더 확대가 됩니다.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키보드에 있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은 빼기로 바뀌면서 축소가 되죠. 저런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계속 누르면은 이렇게 자꾸 축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방금 아래께 드렸던 창의 위치를 조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좌우 스크롤바를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스크롤바를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그림이 들어있는 전체적인 배치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배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때 이렇게 전체적인 화면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축소를 해서 봅니다. 기본적으로 작업을 할 때에는 100% 여기 위에 보면 보이죠? 여기가 100% 되도록 만들어서 작업을 해야 자기가 생각했던 크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축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작업을 해서 자기가 크기를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작업을 했으면 나중에 100%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커져 있어요. 후회하네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작업은 100%에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100%를 만드는 상태에서 손 도구를 선택해서 핸드 툴이죠.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당기시면 자기가 원하는 이런 위치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합니다. 여기가 색상을 선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색상과 선의 색깔을 선택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색상이 가득 들어있는 것은 면색이고, 여기 있는 이렇게 선으로만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선입니다. 선의 색깔을 여기서 선택해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면색을 선택하고자 할 때는 이 면색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이런 색깔을 선택할 수 있는 곳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보면 이렇게 바들이 있죠. 이렇게 색상 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색상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찍으면은 여기에 색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면색이 이렇게 칠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클릭을 하면은 이게 올라오죠. 이게 밑에 있다가 지금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온 것이 색상이 선택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색상을 이렇게 찍어 주시면은 스포이드로 찍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색상이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거는 선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이 펜 툴에 갑니다. 펜 툴에 이것을 꾹 누르면은 이렇게 두 개가 들어 있는데요. 위에 있는 색깔 이거 펜 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작업은 기본적으로 이 펜 툴로서 합니다. 이 펜 툴이 패스를 만들어 주는 곳인데요. 그래서 펜 툴로서 작업은 합니다. 여기서 클릭을 하고 또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겨서 보면은, 자, 이렇게 되면은 금방 여기 선택했던 색상이 이 면색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선색은 여기에 청색으로 되어 있어서 청색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상을 여기서 선택을 해줍니다. 선이 안 들어오게끔 이렇게
하려면은 여기서 요 선을 먼저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게 슬래시처럼 이렇게 꺼져 있죠. B급으로 되어 있는 이 없선 버튼인데, 이 없선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못 쓰게끔 딱 막아줍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클릭을 해보면은요, 이게 선이 안 들어오죠. 그래서 선이 안 들어오고 맨만 들어옵니다. 맨색만 들어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만일에 이것을 선을 써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이게 클릭하지 말고 여기 옆에 보면은 여기 색상 버튼이 있어요. 이것을 클릭하면은 다시 색을 칠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리고 맨색을 없애려고 하면은 이 맨색을 먼저 클릭해서 위로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맨색 없선 버튼,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면은 맨색이 안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선만 그어지고 색상, 맨색은 안 들어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잘못됐거나 했을 때 이것을 지워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맨 위에 있는 선택 도구 셀렉션 툴, 이것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한 만큼의 것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선택이 되면은 그 상태에서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만 삭제가 됩니다. 여러 개를 삭제해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여러 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딜리트 키를 누르면 되는데요. 그러면 삭제가 됩니다. 근데 메뉴를 이용하려면은 여기 가서 편집에서 지우기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이제 알면은 작업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은 여기 클릭하고 똑바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수평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드라고 하는 격자를 꺼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작업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딱 맞게끔 하는 그리드 격자로 합니다. 그것을 꺼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보기에 갑니다. 보기에 가서 격자 표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되는데 영어로는 그리드입니다. 자, 이러면은 모는 종이처럼 이렇게 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확하게 위치가 맞게끔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작업을 하는 드로잉 하는 기초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작업을 이제 하기 위해서 펜 툴을 선택합니다.